악몽. 우리가 악몽 많이 꾸잖아요. 악몽은 왜 우리가 악몽을 꾸게 되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딱 떠버리면서 그 악몽이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연결되어 드러나잖아요. 그 악몽의 그 느낌 자체가. 근데 이제 악몽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꿈일 수 있고 또 악몽은 일종의 전기 충격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은 이것은 급하게 해결해야 될 위급한 문제이기도 해. 그러려면은 어, 무의식도 살살 보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충격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폼프란츠가 그 이야기를 해요. 융도 이제 그것에 동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꿈에서 이제 그런 어떤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면 이것 봐, 이것에 주목해. 반드시 주목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의식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네, 그런 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몽을 어떤 꿈을 꾸시는지 악몽의 이제 사례입니다. 악몽도 귀신이 나온 꿈만이 악몽이 아니라 나는 정말 벌레가 싫어. 이러는데 그냥 벌레가 막 까맣게 기어 나오는 꿈도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악몽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악몽에 해당되는 나쁜, 그러니까 왠지 불길하다게 느끼는 게 악몽이잖아요. 이제 그런 꿈으로써 제가 이제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풍뎅이가 구멍에서 자꾸 나오는데 우리는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풍뎅이가 많이 나오네요. 까맣게 막 때를 지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그거를 막 마술을 부려가지고 없애버렸나 봐요. 그랬는데 거의 쫓아버렸는데 네댓 마리, 한 세네 마리, 네댓 마리, 네다섯 마리가 이제 남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드러나요. 뭐냐 하면은 제도대, 제도 이렇게 설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그대로 드러나요. 직장인이면서 이 사람은 엔지니어 쪽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쓴 것에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떠면 직업 같은 것도 드러난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드러나죠. 그래서, 음, 풍뎅이를 쫓아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풍뎅이가 많은 집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길이 오르자 나는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면 어떡해? 이 한 방만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 꿈을 꾼 거예요. 무의식은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실 때, 굉장히 불길한 꿈을 꿨어요. 그러나 깨었을 때 평온하거나 별로 걱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괜찮은 꿈이에요. 그거는 이제 꿈을 꾼 사람이 판단하기에 가장 해석은 못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은 꿈을 보내는 자가 나 자신의 어떤 전체 정신의 중심인 셀프가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이제 융합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무의식이 보내는 그 사인이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나쁜 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몽이 무조건 다 나쁘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좋은 꿈을 꾸었으니까 복권 사야 돼. 이것도 내가 꾼 꿈이 진짜 좋은 꿈인지 깨어났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해몽하고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그치만 해몽이 다 100%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해몽도 하나의 해석의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꿈에서는 나 혼자 있어요. 내 방에 홀로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자 보세요. 그는 꿈속에서 혼자 자기 방에 있다. 어쩌면은 이렇게 혼자 자기 방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그는 외향형이라기보다는 내향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꿈에는 자기만 나와.
다른 인격들은 안 나와.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측면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꿈에는 매번 집단으로만 나와. 누구누구랑 같이 어떤 어디서 뭐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외향적이어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지하게 해주는 게 혼자 자기 방에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일 수도 있고 또 뭐냐면 혼자 자기 방에 있다라는 것에서 어쩌면은 음침함하고도 음침함에 뭐 음침하다 그래서 뭐 으스스하다 이런 거보다는 약간 그 분위기가 밝은 게 아니라 약간 어두움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무거운 분위기 이제 그런 상황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풍뎅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퀴벌레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풍뎅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는요, 풍뎅이가 태양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곤충이래요. 그래서 근데 풍뎅이가, 풍뎅이가 황금색이라면은 그 의미에 부합돼요.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성스러운 곤충일 수 있는데, 풍뎅이가 검다는 것은 오히려 성스럽고 신성한 그런 곤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그러면은 뭐예요? 어두운 측면으로서의 어떤 곤충 이러니까 무서운 그쵸? 바퀴벌레와 같은 징그러운 악마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내 곁에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방에서 내가 작업하는 이 제도대 위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덮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검은색은 암흑, 우울증, 죽음을 표현하는 색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본능적으로 마술을 사용해서 이 풍뎅이, 그 많은 떼거리의 풍뎅이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네다섯 마리만 남겨놨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 긍정적인 측면. 이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의 어떤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풍뎅이가 자신이 직업과 관련되는 일하는 작업대인 제도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꿈꾸는 이와 어쩌면은 관계 맺기의 시도일 수 있다. 그런데 풍뎅이를 네다섯 마리 남겨놓고 이렇게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꿍꿍이는 수백 마리가 떼거리로 있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는데 네다섯 마리는 뭐 까짓거 내가 없앨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들과 대면의 시도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이 나오죠. 웅댕이가 구멍에 불을 질러 모조리 파괴해 버리려는 행위. 이거는 어쩌면 어머 그래서 다 죽였어? 이제 이거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이 꿈속에서 불이 나오거나 물이 나올 때는 다양한 해석으로 우리가 물론 모든 상징이 다 다양한 해석이지만 물이나 불과 같은 것들 자연물 중에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들은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풍뎅이를 태워 죽이려고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풍뎅이를 태워온다라는 건 재만 남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변용 혹은 재생,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는 상징에 해당된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검게 등장하는 이 바퀴벌레 같은 풍뎅이들, 와글와글한 이것들,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을 괴롭게 하는 아주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내 콤플렉스들, 내 불합리한 요소들에 의해서 나 항상 발목 잡힐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그런 콤플렉스들과 대면하는 꿈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불이 타서 죄로 남고 그런다는 거는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꿈이다. 그래서 악몽이라고 다 악몽이냐, 나쁜 거냐?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